네, 안녕하세요. 이 선생입니다.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요. 자살과 도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이 영상은 주로 부모님들, 보호자들, 아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상자분들도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보호자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걸 미리 영상 찍기 전에 양해를 좀 드릴게요. 우리 도박 문제에 있어서 자살은 되게 자주 쓰이는 단어 같습니다. 정말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저도 10년 넘게 상담하는 동안에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했던 그런 실제 경험이 있고요. 제가 도박을 했었던 그 시절에도 제 주변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자살은요, 어쨌든 도박 중독의 부작용입니다. 그렇죠? 도박 치료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생기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. 결국은 도박 문제로 인하여 자살과는 직접적인 저는 연관관계는 없다고 봅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박 엔딩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. 개인의 성향, 어떤 그런 뭐 저희가 주변 상황, 정황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충동적인 자살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어떤 우울증이나 이중적인 문제로 인하여 뭐 알코올 중독, 의존에 의한 자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명백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보호자들은 일단 내가 도박 중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빚을 안 갚아주면 그렇죠 자살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거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어떤 그렇죠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흉내를 내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쵸 그래서 돈을 갚아준다거나 그쵸 얼마나 또 힘들면 우리 자식이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나 왜곡을 하는 거죠.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박빚이 있고 도박 중독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 걸 조건으로 협상 조건으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협상을 하진 않는데 그런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. 도박 문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이후의 삶에서는 절대 그쵸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겠죠. 그거는 다 인정을 하신다면 어떤 우선 과제 중에서도 첫 번째가 그 가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박 문제라는 거예요. 도박 문제가 해결돼야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해결되지 않은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.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. 엄청 많이 힘드셨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외과나 이런 수술 같은 걸로 질병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그 되게 흔한 맨장 수술이나 간단한 수술 또는 뭐 우리 어머님들 제왕절개 같은 거 하실 때도 병원에서는 항상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서류를 쓰죠. 수술 동의서. 자, 그게 이제 하나의 좀 절차인데 그 뜻은 뭐냐면 병원에서 혹시나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어떤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먼저 고지를 하고 1000분의 1, 10,000분의 1의 확률로 생길 수도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.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. 이러면은 누가 수술을 하겠어요.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죠?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. 상담 치료나 보호자들의 올바른 대처가 혹시나 그 자살을 이끌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대처라는 겁니다.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자살이 생긴다?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렇게 생긴다면 그렇죠? 그렇게 생긴다면 그거는 올바른 대처를 했던 것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고 절대 그 부분이 내가 돈을 안 갚아줘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으실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를 겪었고 수없이 많은 대리변제를 경험해서 결국은 집안까지도 쫄딱 망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부분들은 다 빚을 갚아준 것에 대한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더 나아가 나 때문에 그 가족이 내가 돈을 갚아줘서 강하지 못하고 갚아줘서 도박 문제를 키웠다라는 그런 죄책감까지도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. 자기가 이런 지식이 모자라서 전혀 반대의 결과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
제 말의 뜻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.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,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 대상자들,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. 저 역시도 그런 교정을 엄청 많이 정말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제가 겪어봤잖아요. 그런데 선생님들 보세요. 아무리 내가 지금 괴롭고 지금 사채업자가 쫓아오고 그런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내 머리 위에 총을 겨눈다. 그러면 선생님들 제일 먼저 무슨 말씀 하시냐면 살려주세요 그럴걸요. 살려주세요. 실제로 죽음이 내 눈앞에 확 다가왔으면.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는요, 밥이 없어서 굶어서 배가 고파요. 자살을 하고 싶은데.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뜻이잖아요. 먹을 게 없고 내가 몸이 아파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 압박감 때문에. 근데 그건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그 뒤에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, 인간이기 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스스로의 목숨을 보호하고 싶다. 누가 날 때리려면, 선생님들 죽고 싶다 그러면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때리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막을걸요?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. 그 본능을 살리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죽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그 자기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, 절대 그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. 일단은 그 도박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시 한 번만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. 그 부채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, 불법 사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분들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. 제가 도박 엔딩에서 했던, 출연해서 말한 그런 부분들도 그 연달아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이상입니다.